작년에 우리 공공기관이 외국으로부터 이제 해킹을 받은 건수가 하루에 160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럼 누가 주로 해킹을 했느냐 보니까 80%가 북한이 했더라는 거죠. 5%가 중국이야.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사이버전 능력은 핵 다음으로 위험한 게 아닌가. 자, 오늘 이제 장군님 모시고 요즘에 뭐 국가 안보, 전쟁에 대해서 워낙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셔서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맞닿아 있는 게 남북한이다 보니까 북한과 한국의 그 병사수와 무기수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병사 수라든가 무기는 북한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기술력과 성능은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같이 얘기해 주신다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웬만한 거는 우리보다가 다 2배 이상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육군 같으면 전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남한이 2,200여 대고 북한이 4,300여 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2배인데 그 이제 질적인 걸 따졌을 경우에는 북한은 한참 뒤에 이제 버전이고 우리는 이제 최신 이제 이런 전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포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야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5,600문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한 8,800여 문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련장이라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방사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련장 같은 게 한 310여 문 갖고 있고 북한은 이제 방사포를 한 5,500여 문 갖고 있는. 다련장이 이게 한 번에 여러 발 나가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북한이 이제 최근 몇 년 안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킨 방사포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 그 K9 자주포에 이제 비슷한 북한의 어떤 뭐 포 같은 것들은 워낙 오래된 것들이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될까 뭐 이 정도의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볼 때 공군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하고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육군보다 공군이 비행기가 훨씬 더. 그래서 이제 그 공군 같으면은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F-35A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F-15, 그 다음에 KF-16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있고 거기다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갖고 있단 말이죠.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소위 이제 뭐 4.5세대, 5세대 전투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전투기라든지 폭격기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오래된 4세대 이전 버전들을 이제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공군 같으면은 우리가 그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갖고 북한이 알아채리기 전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평양 이런 데를 초토화시키고 휩쓸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공권이거든요. 하늘을 갖고 있어야 밑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제공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위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군 같은 경우에도 함정 수가 수상함이 됐든 잠수함이 됐든 간에 개체수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북한이 이제 뭐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됐던 것들을 뭐 이렇게 고쳐갖고 이제 쓰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상황인 거고, 그 수상함, 배 위에 이제 우리가 그 군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물 위에서 싸우는 그 함정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오래됐고 조금이라도 먼 거리는 못 나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 연평해전이라든가 대청해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다 느끼고 보고 했지만은 그 조악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은 고속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 해군 수병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북한은 그대로 갑판에다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워낙 이제 비교가 안 된다. 하나 더 이제 플러스 한다 그러면은 이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훈련하려 그러면은 이제 포병 갔다 오셨으니까 포병 대대가 하나 움직이려 그러면은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거에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탱크 같은 게 계속 나가고 그러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안하지만은 60 트럭이라 그러는 거 큰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을 탱크로 가정을 해서 훈련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어차피 모의 훈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훈련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 탱크가 다
나가죠.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하면 기름 감당이 안 되니까 훈련을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고 꽤 오래됐지만은 북한이 과거에 이제 비행 훈련하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현장에 지도하러 왔는데 그 우리 그 남한의 모형을 사판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북한 조종사 2명이서 말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몰고 가는. 예. 거기 뭐 저간에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공군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훈련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병력 장비 이런 것들이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 육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육군은 이제 우리가 아쉽게도 2018년만 해도 6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 연말에 이제 48만으로 줄었어요. 우리 병력이. 예. 근데 북한은 120 몇만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지금 뭐 2배 이상 이제 나는 상황인데 북한군은 보급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보급에는 먹는 보급도 있지만 실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이제 못한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북한이 훨씬 많지만은 예,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작가 TV에 출연한 다른 또 군사 관련 전문가분께서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덧붙인 것 중 하나가 양은 질의 특성을 가진다면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그 무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때려 쏟아 부으면 우리도 막기 힘들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력이 뛰어나도 숫자 앞에 장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숫자가 어떤 부분의 숫자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많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전 초기에 북한이 장사정포, 방사포를 뭐 만발을 막 날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실 그걸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도 아이언돔이 5,000발이 와도 다 못 막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일정한 사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북한의 어떤 그 숫자로 밀고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그 맥없이 당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북한의 어떤 그 병력이나 장비, 무기가 워낙 허접스럽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허접스럽다 하더라도 그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터지면 터질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야, 그럼 우리도 그러면 군대 필요 없지. 더 줄여야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 북한군 숫자만 또 뭐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숫자들은 위협적이지 않나요? 위협적인데 실제 그 1,000만 명이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북한에는 이제 노농조기군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 농민들의 이제 빨간 군대라는 그 노농조기군.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 17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자가 다 해당이 돼요. 거기 중에 현역으로 가 있는 사람 빼고 그다음에 교도대 우리가 동원 예비군 같은 거 빼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 17세부터 30세까지 미혼 여성들이 다 노농조기군에 돼 있거든요. 이게 570만이에요. 거기에다가 북한의 이제 소위 고등학생들 이게 몽땅 전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니까 1,000만 명이 되는 거죠. 이거 허수라는 거죠. 허수. 저 그럼 북한 군사력이 어쨌든 한국과 비교하면 처진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무너졌기 때문인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1970년 초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이제 못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78년부터 우리 국방비가 북한을 이제 추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추월하는 시점, 그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무기가 좋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78년에 우리 국방비가 북한을 추월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80년대 들어갔고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뒷배 중에 하나였던 중국이 이제 개방 경제를 해서 다른 길로 이제 가버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는 꿋꿋하게 이제 소련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소련마저도 이제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그때 중국 등소평에 했던 것들은 개방 경제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력갱생,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고 해갖고 안에서 우물떡주물떡 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고 국방이라는 게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자꾸 이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북한이 결국은 이제 핵 개발에 뛰어들게 됐던 거죠. 예.
그럼 이제 핵에 대한 거는 또 좀 이따 따로 주제가 하나 있어서 그럼 지금 북한 전력 중에서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거는 뭔가요? 핵 미사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저는 북한이 현재,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지만은 우리보다가 훨씬 우위에 있는 사이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핵 미사일 외에 화학 무기도 무섭고 하지만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사이버전이라고 보는 거죠. 2008년에 러시아가 그루지아, 이제 지금 조지아죠. 거기를 쳐들어갈 때 사전에 사이버전을 벌여갖고 조지아 정부의 이제 국방, 외교, 내무부의 홈페이지를 마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전쟁 지도부가 전쟁을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국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알려서 뭐 피난을 가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방 세계에다가 야, 우리 좀 도와줘라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돼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거기 쳐들어갈 때도 특정 지역에 정전 사태를 만들어갖고 곤란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사이버전을 벌여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망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부터 교통 체계까지. 그러면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김정은이가 처음 취임해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핵, 미사일, 그 다음에 사이버전. 이게 이제 만능의 보검이다. 만능의 보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한은 지금 얼추 뭐 한 7천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그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이버 전사들이 결국은 여기저기 러시아를 포함해 갖고 핵이나 미사일 설계 도면 같은 것도 훔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핵 미사일 만드는데 부족한 자금 같은 것도 암호화폐 같은 걸 탈취를 그걸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우리 그 비행기 만드는 카이, 여기 해킹해서 도면 또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작년에 우리 사법부가 해킹을 당했는데 이 북한에서 해킹했더라는 거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300GB인가 하는 자료를 빼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사이버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저번에도 이제 우리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우리 공공기관이 외국으로부터 이제 해킹을 받은 건수가 하루에 160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 1년이 아니고 하루에.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럼 누가 주로 해킹을 했느냐 보니까 80%가 북한이 했더라는 거죠. 5%가 중국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사이버전 능력은 제가 볼 때는 핵 다음으로 위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걸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데 휘말려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 사이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도발을 연이어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 국민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을 맞아요. 가지고 해외에서는 언젠가는 터지겠다. 터질 수도 있다. 네.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해외에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맨날 이런 일 있다 보니까 에이 뭐 또 그냥 뭐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하지만 김정은이가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프로세스에서 계속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던 말로 하는 도발이 있잖아요. 예. 미사일 쏘는 것보다도 남한이 이제 우리의 제1주적이다. 그 전까지 북한의 주적은 우리는 안 해서 우리는 미국의 괴뢰였어요. 우리 식민지기 때문에. 미국이 원수고 주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한을 주적으로 하고 통일, 화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우리 남한 관련돼 갖고.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이제 이 판문점 쪽에 있는 경의선, 거기에 이제 그 지뢰 같은 거 이제 묻는 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어떤 뭐 액션을 취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남 관련된 그 조평통이라든지 각종 기구를 이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지금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나 그러면은 소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 곱하기 10 정책이 뭐냐? 매년 20개 군식 지방 공업 공장을 만들어 갖고 10년 이내에 지방에 있는 인민들, 평양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인민들이 초보적인 물질이 한 단계 더
상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적 물질이 뭔가 하고 제가 이제 그 아는 탈북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초보적 물질이 된장, 고추장 이런 거랍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그걸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먹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김정은의 뒤늦게 이제 깨우친 거죠. 놔두면 이거 자칫하면 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무기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K 문화라는 건데, 그게 서구 사회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K 문화요? 예. K 컬처 같은 거겠죠? 예. 우리의 많은 어떤 문화에 관련된 영상들이 북한에 들어가 갖고 북한이 지금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남한하고 계속 그 교류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같은 민족이다, 우리끼리다, 그 다음에 통일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남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남한을 닮아가려고 그러는구나. 김정은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화 통일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적화 통일은커녕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너져갖고 우리 김씨 왕조 자체가 유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야, 다 잘라 해갖고 남한하고 일체 교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 단속을 하고 있다. 그게 저는 김정은이의 그 말로 하는 도발의 주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한말에 흥선 대원군이 취했던 것처럼 이제 쇄국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북한이야 뭐 남쪽에서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압록강, 두만강만 잘 통제하면은 사실은 남한 문화 유입을 막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내부적으로부터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수진을 쳤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이제 3대 지금 세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대 체제는 이제 좀 무너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가 남한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예. 우리가 김주애가 이제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9살 등장했을 때 저 그냥 뭐 나왔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나다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보여지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본인이 처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정권을 넘겨받았잖아요.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 아버지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근 30년 가까이 권력을 승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갖고 반면에 김정은은 아버지가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 죽기 직전에 그 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넘겨받다 보니까 되고 난 뒤에 말동무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은 장악이 잘 안 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김정일은 북한에서 이제 계속 자라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하다못해 뭐 학교 친구들도 있고 한데,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온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제 최고 지도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군가 자기를 뭐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자기 고모부 장성택부터 해서 그냥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우리 남한의 문화가 이렇게 저렇게 북한에 유입이 돼갖고, 지난번에 그 우리 뉴스에도 꽤 오랫동안 나왔지만 얼마 전에 북한에 16살 먹은 평양 소년 2명이 12년 교화형에 처해져갖고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갑 채우고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북한이 남한 문화가 유입돼 갖고 장차 김주애가 됐든 누가 됐든 김정은이 다음 세대를 받들어 모시고 나가야 될 이 젊은이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김정은이도 처음 취임했을 때 그 소년단 같은데 빨간 거 이렇게 메고 우리 같은 뭐 보이스카우트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진짜 자주 많이 갔어요. 그 왜 갔겠는가? 소년단이 미래 자기 권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커갖고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닌 거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까지 3대가 세습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야 이거 밑에까지 못 가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김주애가 9살밖에 안 되고 지금 11살이지만은 야 이거 얘를 빨리 일찍 등판시켜갖고 우리 북한은 어쨌든 백두혈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야 너희들 봤지? 김주애가 미래의 권력이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들 이게 충성을 할 준비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등장을 시켰고, 그게 뭐 사실 북한이 이제 가부장적 옛날 뭐 잘못된 유교적 개념으로 이제 굴러가는 그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여성 지도자를 북한에서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그때 이제 가봐야 아는 것이죠. 예.
장군님께서는 후계자가 김주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어쨌든 이유는 있을 테니까. 김정은이한테 김주애 말고도 자식이 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평양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한때는 조금 뭐 장애가 있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국정원이 어디 기관에서 둘이 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예, 아들이라고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그거를 어쨌든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